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6년도 1회 시험이 있었죠? 문제 풀어보시면서요. 앞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익혀보세요. 자, 1번부터 25번까지 25문제이고요. 이제 정말 개정 교과가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는 이제 빅뱅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풍선 현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 알아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주의 진화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입니다. 우주의 진화, 우리가 빅뱅 이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풍선이 있었습니다. 풍선의 크기가 이렇게 작았는데요. 여기 점을 찍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풍선을 크게 불었더니 이 점이 짜자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뭐예요? 늘어난 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바로 1번 우주 팽창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우주가 팽창할 때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풍선이 이렇게 늘어나듯이 우주도 그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지구를 중심으로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팽창에 중심이 없다. 중심은 없다라는 거 하나 더 체크해 드릴게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류를 공급해야지만 뭔가 일을 하는 애구나 라는 것까지는 아셨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 꼽아야 돼요. 콘센트에 꼽아야 되는 이런 전기 제품들입니다. 봤더니 다리미, 배터리, 백열등, 스피커 이 중에서 누굴 것 같아요? 아직 확신이 안 드신다라고 하면은 배터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 확신이 안 드신다면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에너지 전환이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전기 에너지를 전류를 공급시켰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꿨다? 소리 에너지로 바꿨다.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힌트죠. 전기를 공급했는데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내야 될 거예요. 시끄러운 건 아니더라도. 자, 다리미는 열로 바뀌는 거죠. 백열등은 빛으로 바뀌는 거고요. 스피커가 소리로 바뀝니다. 자, 정답은 바로 4번. 네,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꼭 확인해 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인데요. 다음 그림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 그리고 행성의 공전 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새 행성의 공전 주기를 옳게 비교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쉽게 풀어요. 우리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 그래프 보시면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거리에 지금 세제곱, 그리고 공전 주기의 제곱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물론 세제곱이긴 해요. 네, 세제곱이긴 하지만 자, 거리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구보다 멀리 있는 게 화성이고 화성보다 멀리 있는 게 목성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간단하죠. 지구, 화성, 목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는 점점 길어지게 되겠죠? 체크해 두세요. 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인데요. 이거 이제 중요한 문제죠. 힘 문제입니다. 질량 2kg인 물체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고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였더니 가속도가 2m/s의 제곱이 되었답니다.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가속도 법칙. 자, F는 ma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거긴 해요. 가속도라는 것은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의미적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F는 ma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F는 ma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게요. 힘의 크기는 F는 지금 질량이 얼마? 2. 가속도가 얼마? 얼마죠? 2네요. 자, 그렇다면 힘은 4N이 되겠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까지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5번 문제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전자기파 그냥 빛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의 가시광선이죠. 네, 보남파초 노주발 가시광선입니다. 자, 정답은 4번 가시광선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나머지 보기 좀 볼까요? 텔레비전 영상, 이 빛을 통해 보는 것이죠. 그쵸? 자,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색 빛이 되겠습니다. 백색광은 이 보남파초 노주발이 다 합쳐져 있는 거고요. 이걸 분산시키게 되면은 각각의 단색광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게 무지개 쫙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리 옮겨서 6번 갈게요. 자, 의료장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료장비 문제인데요. 의료장비 문제는 옛날에 초음파 한번 나왔었죠? 이번엔 뭐 나왔는지 볼까요? 자, 빛의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전반사를 이용하면 되게 빨리 가죠. 그쵸? 원래 밖으로 굴절을 해야 되는 건데 얘가 굴절률이 큰 애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바깥쪽이 굴절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임계각보다 커지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 타다다닥. 대빵 빨리 굉장히 빠르게 빛이 전달이 되는 이런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자, 광섬유와 렌즈로 이루어졌고요. 이 관을요 직접 체내에 삽입하여 위나 대장에 검진을 할 때 사용합니다. 네, 저 이거 위 내시경 한 번인가 해봤는데 전 수면 내시경 안 하거든요. 그냥 내시경으로 해봤는데 그냥 할만해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수면 싫어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내시경이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내시경. 내시경은 바로 전반사를 이용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수면 안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직접 내 모습을 모니터로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왜냐면 안에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니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진단장치 문제는 전에 초음파 진단기 나왔었죠? 이번에 내시경 나왔었죠? 다음에는 뭐 혈압계나 청진기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의료 장비 체크해 두세요.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은요, 열기관은 열을 주고, 짜잔, 이게 이제 열기관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데, 열을 주고, 자, 그 다음에 그걸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열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열기관이에요. 즉, 열 준 다음에 열로 일을 하는 것. 이걸 바로 열기관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좋은 설명이고요.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까요? 저열원에서 고열원으로 이동한다. 지금 여러분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나가는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넣어줘야 될까요? 얘가 많이 넣어줘야죠. 예를 들어서 얘가 500줄이 들어가면은 뭐 1로 한 300, 200줄 정도 쓰고 너무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뭐 좋긴 좋은 아니죠. 자, 500줄 중에 200줄 정도 쓰고 나머지 얼마? 300줄이 빠져나갑니다. 요런 거예요. 과정이.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고열원, 이게 바로 저열원이 되겠죠. 열은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리은 옳지 않겠고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이라는 건 뭘까요? 전체 주어진 양분의 얘가 한 일. 이거 따지시면 돼요. 열기관에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열기관이 한 일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이 디귿보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열 효율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앞에 두 번이 다 이거였어요. 자, 열 효율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열 효율 공식 잊지 말아주세요.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예를 든 걸로 구해보자면 전체 500을 주어졌는데 500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200을 1로 쓴 거죠? 이거 곱하기 100 하시라고요. 그럼 이게 40%짜리죠. 네, 이렇게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 효율 구해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에 관련된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에너지 전환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이 뭐예요? 발전. 전기 만드는 게 발전이죠. 발전은요, 무조건 여러분들 어떤 발전이든지 끝은 전기 에너지로 끝나야 돼요.
그게 목적이니까 수력 발전도 끝은 전기 에너지, 화력 발전도 끝은 전기 에너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풍력 발전도 끝은 전기 에너지예요. 자, 그럼 풍력 발전은 끝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이용하죠? 바람을 이용하는데 바람의 힘으로 돌리죠, 지금. 뭐예요?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기억해 두세요. 에너지 전환 문제요. 진짜 자주 나와요. 7번 문제도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고요. 자, 8번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발전 문제는 끝은 전기 에너지다. 자, 그리고 전기 제품은 무조건 시작은 전기 에너지겠죠. 이렇게 플러그 꼽는 거는 다 시작은 전기 에너지. 이걸 빛으로 쓰는지 소리로 쓰는지 열로 쓰는지 찾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이고요. 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을 모른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공부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자, 그러시는 분들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고 물 분자식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시는 거 어때요? 자, 물입니다. 물 H2O고요. 그 중에서 물 구조 중에 하나래요. 물 이루고 있는 원소 중에 하나래요. 그럼 H 아니면 수소죠. 그러니까 H가 수소죠. 수소 아니면 산소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보기에서 나온 건 수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수소가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면 되겠죠? 10번 문제 갈게요. 각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25도 1기압 표준 상태에서 물질의 상태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끓는 점이 나왔는데요. 지금 끓는 점. 끓는 점의 뜻은 뭐예요? 이 온도가 되면 끓었다라는 거예요. 끓었다? 끓었다라는 얘기는 액체가 기체로 가는 그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제가 25도 1기압으로. 사실 지금 기압은 표도 1기압이고요. 자, 지금 현재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도 1기압이기 때문에 기압 그냥 생각하지 않을게요. 기압은 똑같아요. 자, 지금 현재 25도의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5도예요. 25도의 온도.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 요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한번 표현해 볼게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쪽이에요. 저쪽에. 근데 한 이 정도 표현할게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269도씨입니다. 이게 바로 헬륨이죠. 헬륨. 자, 질소는요. 마이너스 196. 자, 그리고 산소입니다. 산소는요. 마이너스 18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지점을 그냥 찍었어요. 25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왼쪽이야. 뜻이 뭐예요? 헬륨은요. 이 온도만 되면 무조건 기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를 헬륨, 잘 생각해보세요. 요것만 지나면 이미 헬륨은 헬륨 기체예요. 요 온도만 넘으면 그 전이 액체고. 질소도 마찬가지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끓어버리는 거고요. 이거보다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미 기체예요. 산소도 마찬가지죠. 이미 기체예요. 얘네들은 다 이미 기체입니다. 끓는 점은 훨씬 넘었죠. 끓는 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있으니까. 근데요. 물의 끓는 점은 얼마예요? 물 100도입니다. 이게 물이죠. 그럼 보세요. 물은요. 이 온도가 되어야지 끓어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0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뭐예요? 안 끓었어요. 이때는 액체죠. 액체.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101도, 102도, 103도, 300도, 400도, 500도 돼야지 이제 기체가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25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헬륨, 질소, 산소는 모두 다 기체 상태고요. 자, 물은 지금 현재 액체 상태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액체의 그 물의 어는 점도 아니까. 물 어는 점 0도잖아요. 그러니까 0도랑 100도 사이는 액체가 되겠죠. 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 그냥 하셔서 푸셔도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안 그리셔도 되고 생각해서 이게 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딱 표 보시고 이거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네, 기준을 잡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이었습니다. 자료 옮겨서 11번으로 가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고요. 나무가 타는 것, 철이 녹쓰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산화 환원 반응에 뭐 자세한 걸 묻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산화 환원 반응이 뭐냐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죠. 산화는 산소 붙는 게 산화고요. 환원은요, 산소 떨어지면 환원이에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합니다. 산소를 얻는 작용. 자, 반면에 환원 작용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산화 환원 체크해 두세요. 문제 12번 가보도록 해요. 다음 메테인이 연소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인이 있는데요. CH4죠. 자, 얘가 누구랑 만났습니까? 산소랑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산화되는 거죠. 그쵸? 자, 산소랑 만났습니다. 연소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연소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은 CO2를 제가 써버렸네요. 자, CO2예요. 정답은 CO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H2O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소, 나 이거 연소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은요, 화학 반응식 보고 찾으셔야 되죠.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시작할 때 수소 4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 수소 4개예요. 2개씩 두 쌍이니까. 자, 그럼 수소는 이제 다 해결됐어요. 다 일로 가버린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있습니까? 산소는 지금 현재 원자로 생각했으면 2개씩 두 쌍이 있는 거니까 산소 4개가 있어요. 원자로 쳤을 때 4개의 산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O 2개가 있어야 돼요. O 2개. O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 붙어야 되죠. 자, 그래서 CO2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원래는 화학 반응식 보시면서 여기 원자 개수 생각하시고 여기 원자 개수, 원자 개수, 원자 개수 나머지를 여기 묶어내시면 되는데 이 좀 어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 분들은요, 그냥 연소 반응으로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연소 반응이 이게 지금 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비교적. 자, 산소가 가서 붙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소라고 해요. 물질이 타는 거죠. 나무 타는 거, 종이 타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소가 반응을 하는데 근데 그때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은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탄소가 있을 경우에요.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구나. 자, 연소 반응 자체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문제 볼게요. 1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까요? 세포를 싸고 있는 막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고요. 이 인지질 이중층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명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포막이죠. 그렇죠? 세포막은요. 세포와 세포 밖을 나눠요. 네, 맞아요. 그거 이제 세포를 그 경계? 세포의 경계죠. 세포의 경계인데 이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 안에서 나가는 물질을 조절할 수 있어요.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건 데리고 들어오고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건 내보내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포막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 같고요. 세포막 하면 인지질과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단백질 체크해 두세요. 자, 14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4번이고요.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염색체가 쭉 있는데 1번부터 23은 숫자는 안 써있지만 23쌍, 그러니까 22쌍까지는 다 상염색체고요. 마지막 한 쌍이 바로 성염색체인데요. 지금 너무나 친절하게 XY라고 저것까지 줬네요. 자, 성염색체를 보시면요. X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X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XY. 그러면 이게 XY면은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 이게 바로 남자의 염색체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남자의 염색체구나. 자, 2번 보기도 볼까요? 두 쌍의 성염색체, 성염색체는 2개, 한 쌍. 자, 3번 상염색체는 22쌍. 자, 그 다음에 Y염색체는 엄마는 없습니다. 여자는 Y염색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Y는 무조건 아빠에게서 받습니다. 14번 문제였고요. 15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병원체를 묻고 있습니다. 숙주세포 밖에서는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없습니다. 얘 되게 독특한 애죠? 단백질이랑 이 안에 막 핵산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생기네. 좀 이렇게 외계인처럼 생기네. 자, 근데 얘가요,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숙주세포 내부로 이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핵산만 촥 넣어요. 핵산만 띠리리 넣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빠져나가면서 지랑 똑같은 애를 막 증식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얘는 그냥 단백질이랑 핵산 덩어리예요. 얘는 생명활동 안 해요. 그냥 얘는 무생물인가? 자, 그래서 무생물이랑 생물의 특징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친구죠. 이거 바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바로 4번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감기, 조류, 독감, 에이즈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숙주세포 안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애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증식할 수 있구나. 생명체 활동처럼 생명 활동을 해낼 수 있구나. 자, 바이러스였고요. 16번 문제 넘어갈게요. 영양소 문제입니다. 영양소 문제도 자주 나와요. 이거는 개정되기 전부터 자주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세포의 주 에너지원이래요. 에너지원.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주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영양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죠. 탄, 지. 근데 이 중에서 누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쓰기 제일 좋거든요. 포도당. 자, 그렇다면 볼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고요. 포도당, 과당, 녹말 이런 것들이 이에 속합니다. 쌀, 밀, 감자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고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영양소 3가지 꼭 체크해 두시고요. 주영양소랑 또 부영양소 있죠. 부영양소, 물, 비타민 그리고 무기염류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죠. 자, 비타민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먹어줘야 되는 물질에 해당하고요. 문제 16번이었습니다. 17번 갈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동태평양 연안의 수온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이제 서태평양 쪽으로 이제 막 무역풍이 불어서 막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무역풍이 약해져가지고. 자, 그래서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호주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 심한 가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동태평양은 홍수가 날 거고요. 이거 엘니뇨죠. 엘니뇨.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완전 반대가 라니냐. 그쵸? 그 2가지는 서로 반대니까 이거 공부하실 땐 여러분 오히려 2가지를 다 공부하시면 더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하나를 잡으세요. 엘니뇨만 잡으세요. 엘니뇨. 아, 동태평양이 뜨거워. 그래서 막 홍수야. 서태평양은 가뭄이야.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꾸시면 라니냐예요. 아시겠죠? 자, 17번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문제 갈게요. 지구, 달, 태양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직선을 위치할 때 달이 A에 있을 때 P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은 되게 이렇게 말이 길게 나왔는데요. 이거 보자마자 하셔야 되죠. 자, 여기 태양이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달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원래는 황도랑 백도의 그 각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완전 일직선은 아닌데 가끔가다 일직선이 되죠. 자, 가끔가다 일직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도달해요. 지구의 그림자니까 지구의 그림자는 어둡죠. 그러니까 달이 어둡게 보여요. 뭐예요? 월식이죠. 그쵸? 월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 본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네요. 개기 월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지요. 자, 이게 바로 월식이고요. 이게 쉬운데 자주 나와요. 월식의 그림. 자, 반면에 일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식. 일식은요. 태양이 여기 있고요. 달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달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일식입니다. 일식과 월식 차이점 체크해 두세요. 자, 이제 1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 자, 19번. 이건 여러분 그 지구계의 상호작용인데 기권, 수권, 생물권, 기권, 수권, 생물권, 지권. 그쵸? 자, 외권도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얘를 다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건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의하여 파도가 생겼답니다. 바람이래요. 바람은 뭘까요? 기권이겠죠. 파도는요. 수권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해수, 수권이네? 근데 수증기량이 증가했대. 수증기 뭐예요? 기권이죠. 여러분, 물 중에서 수증기는 기권으로 가시는 거예요?
물 중에서 수증기는 대기에 있는 거니까. 자, 나머지가 수건이고요. 자, 수증기는 기권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태풍이 강력해진다. 그렇죠.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이 있거든요. 수증기가 다시 이제 액체로 돌아가면서 열을 막 내보내는데 그 열 때문에 태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바로 기권과 수권 사이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구계의 상호작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를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 기권, 파도, 수권.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갈게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과정입니다. 광합성 세포호흡은요,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서로 반대 작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랑 물을 합쳐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요. 세포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게 되겠죠. 그럼 가에 해당하는 건 산소, 나에 해당하는 건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토성 특징을 옳게 비교한 것을 살펴보도록 해요. 지구와 토성이래요. 이게 뭐냐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대표로 지금 나온 거죠. 몇 번 하다. 그쵸? 21번. 우리 이제 21번 할 차례예요. 자, 지구와 토성. 지구형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천해. 자, 그리고 요거대 원래 목성형 행성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얘로 토성이 나온 거예요. 토성도 해당하니까. 지구형 행성들은요. 전체적인 질량 자체는 작습니다. 목성형 행성들은요. 질량은 커요. 근데 밀도는 얘가 커요. 밀도는 얘가 작죠. 뭐 크기는 당연히 목성형 행성들이고요. 이 두 개가 가장 헷갈리시죠? 자, 그 다음에 골이 있는 애 목성형. 자, 그 다음에 줄무늬 있는 거 목성형. 자전속도 빠른 거 목성형. 자, 1번. 질량은 지구가 토성보다 크다. 질량은 지구형이 작습니다. 자, 밀도는 지구가 토성보다 당연히 크게 될 것이고요. 3번. 토성에는 고리가 있지만 지구에는 없습니다. 네, 옳은 설명이고요. 4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요. 당연히 토성이 멀게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째 문제 갈게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위도별로 나타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적은 지역을 묻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구가요. 어떻게 그릴까? 끝까지 그릴까? 고민했어요. 끝까지 그릴까 말까? 자, 지금 우리 그림 나온 것처럼 4분의 1만 그릴게요. 4분의 1만. 태양은 에너지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요. 이렇게 평행하게 똑같은 양이 들어와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 땅의 기울기가 달라지죠. 쉽게 생각하세요. 땅의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져요. 얘는요. 보세요. 똑같은 면적에 요만큼 면적에 제가 그린 화살표 2개가 와요. 다닥 2개가 온다고요. 근데 요 면적을 그대로 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은요. 똑같은 면적이거든요. 넓이가. 자,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제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화살표 하나밖에 못 와요. 2개가 오기 위해서는 얘가 되게 넓어져야 된다고요. 면적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점점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로 가면 추운 거예요. 에너지가 조금 오니까. 똑같은 면적에. 반면에 저위도 적도 지방 가면 더워요. 왜? 똑같은 면적에 에너지 되게 많이 오니까.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가장 적은 지역은요. 그렇죠. 고위도 지역이죠. A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럼 문제 바꿔서요. 가장 큰 지역은 D가 되겠네요. 고위도가 춥고 저위도가 덥다라는 것도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23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질시대는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고요. 메머드 화폐석입니다. 뭐예요? 이제 포유류의 전성시대네요.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신생대가 되겠네요. 각각의 대표적인 그 화석의 예만 기억하셔도 되게 편하거든요. 자, 신생대는요. 메머드 같은 애들. 자, 그리고 중생대는 공룡이죠.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시조새. 또 뭐가 있죠? 고생대는요. 삼엽충. 자, 삼엽충 진짜 자주 나와요.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24번째 문제입니다. 광물 문제인데 광물 문제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자, 옳지 않은 것. 구리는 비금속 광물이다. 그럴 리가. 구리가 금속이죠. 당연히 금속이지.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구리는 당연히 금속 광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재련하면 철을 얻고요. 석회석, 시멘트 원료, 고령토, 도자기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째 문제입니다. 허블이 은하를 분류했습니다. 가그룹, 나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생김새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가를 보니까 팔이 없어요. 나선팔. 자, 반면에 나는요. 나선팔이 있지요. 나선팔의 유무라는 게 가장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허블은 모양 가지고 분류했고요. 우리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은하는 어떤 모양이죠? 막대 나선 은하죠. 자, 가운데가 막대처럼 은하 중심이 좀 이렇게 약간 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선팔이 이렇게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은하의 모습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인사드릴게요. 25번 문제까지 마무리 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1번부터 25번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 그 틀린 문제 아니면 조금 난해하다라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장치, 병에 관련된 진단장치, 영양소 문제,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열 효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연소도 여러분 좀 따로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연소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